반갑습니다. 얼굴 먹는 한자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자가 어려웠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직까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조금씩 시간을 투자해서 꼭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놀기 삼아 제 말을 듣다 보면은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은 조금씩 한자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입구라 그러는데, 자, 쓰는 순서부터 하나, 둘, 셋. 자, 이거는 입구부수, 공획, 전체 획수 3획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번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 이번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혹은 말을 할 때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역할을 하죠. 평소에는 입을 이렇게 닫아 놓다가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할 때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 하면은 입이 이렇게 딱 다물어지고 구 하면 입이 탁 열어져요. 평소 때는 입을 다물다가 음식 먹거나 말을 할 때는 입이 벌어지는 걸 그대로 입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은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말할 때 혹은 들어가는 구멍이기 때문에 음은 뜻은 입이고 음은 구멍에 구자를 써서 입구라고 말합니다. 자, 입은 말 그대로 구공, 앞에 구강인데 이 강자가 빈속 강자입니다. 자, 구강은 입 안에 빈속을 구강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강 청소 치과 가면은 구강을 청결히 하라 할 때 이 구강을 씁니다. 이 강자는 빈속강, 입 속에 빈속. 자, 입은 말할 때 쓰기 때문에 구두 그러면은 이 두자는 머리두 혹은 머리는 발바닥을 시작으로 하면 머리는 제일 끝에 있기 때문에 끝두로도 씁니다. 그래서 구두는 입끝. 그래서 구두 약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문수로 쓰지 않고 입으로 말하는 약속을 구두 약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두는 입끝으로 하는 말 혹은 머리로 생각해서 입으로 내뱉는 말 이런 뜻도 해석할 수 있겠죠. 다음에 어기. 자, 어기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길을 다닐 때 늘 다니는 길이 있죠. 그래서 말로 들어가는 출입구, 즉 길목을 어기라 그래요. 그래서 동구 그러면은 동구박 가수원길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는 어기, 길목을 동구라 그래요. 이 동자가 골동자거든요. 그 다음 인구. 인구는 사람 한 사람의 입이 하나이기 때문에 먹는 입이 몇 개냐에 따라서 사람 숫자를 세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인구는 사람 숫자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사람 숫자라는 뜻이죠. 다음 2번. 자, 그 밑에 사람 일자를 썼죠. 저기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서 있는 모습. 그래서 사람도 즉 사람 일자는 자기 혼자만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쓰고 다른 글자 붙여서 쓸 때는 요렇게도 쓰고 혹은 요렇게도 씁니다. 요거는 달리 부수에 어진 사람 인변 혹은 천천히 걸을 사람 인이라고 하지만은 세 개 다 사람 인자에 속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인자냐? 즉 사람인 이유는 다른 동물과 달리 두 발로 서서 다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음도 인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라는 뜻이죠. 다른 짐승들은 다 네 발로 다니는데 사람만이 딱 두 발로 다녀요. 그래서 사람인 까닭은 두 발로 다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형이라고 하면 형자는 저게 모양 형자예요. 이게 모양형 나중에 다 배우지만은 사람 모습을 한 그런 장난감 이런 걸 인형이라고 그러죠. 사람 모습으로 만든 그런 장난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명. 이 명자는 목숨 명자죠. 그래서 인명 구조할 때 사람의 목숨을 인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딴 사람도 사람이니까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도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여인상약 그러면 여자는
저게 더블여자도 함께 하려 더블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상자는 서로상, 약자는 약속하다 맺을 약자예요. 그래서 이 한문을 해석하면은 남과 더불어 서로 약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인상야. 다음 세 번째, 저거는 덮을 알아 그러는데, 자, 덮는다는 것은 내가 덮을 수 있는 물건보다는 상당히 커야 되겠죠. 당연히 보자기를 갖다 덮든지, 안 그러면 접시로 덮든지, 소쿠리로 덮든지. 그래서 저기 덮을 하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걸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거는 소쿠리입니다. 소쿠리. 버들가지나 아니면 쌀이가지, 대나무 쪽으로 만드는 소쿠리예요. 이걸 음식이나 물건을 집어넣으면 담는 그릇이고, 뒤집으면 음식을 덮는 그릇도 되겠죠. 그래서 쓰는 순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덮다, 덮는 거는 덮이는 것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음도 아예요. 아 그러면은 입을 크게 벌리죠. 벌리다, 펼치다, 버리지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집어넣고 그릇을 거꾸로 집어넣고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물건을 덮는다. 그래서 음도 아 하듯이 입을 크게 벌려서 펼쳐서 덮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4번. 여기를 조개패라 그러는데, 밑에 보면 이게 조개를 하나 그려놨어요. 이거는 조개는 양쪽이 거의 똑같죠, 모습이. 그래서 양쪽이 똑같은 모습, 버리지 모습이죠. 이렇게 딱 쪼개야 안에 있는, 예, 조개살이나 안에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글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이 조개는 어떤 조개냐? 자, 조개는 우리가 먹으려고 그러면은 쪼개서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쪼개다 해서 앞에 지어자, 이 쪼자는 조의 센 발음입니다. 그래서 지어스를 하나 없애버리면 조가 되겠죠. 그래서 조개는 쪼개서 먹어야 되는 먹거리. 그래서 조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개패.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쓰죠. 근데 요즘에는 중국 글자 관하자는 이게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도 쓰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요즘은 이렇게도 쓴다.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음이 왜 이게 패일까? 자, 우리가 쪼갠다는 것은 가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 가르다는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장작을 쪼개다는 다른 말로 장작을 패다, 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장작을 패는 거는 장작을 쪼개는 거죠. 그래서 쪼개다는 뜻은 가지고 음은 패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뜻과 음이 서로 상호 연관이 있어요. 한자는 꼭 떨어진 게 아니고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떤 연관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개패 그러면은 뒤에 글자가 좀 어려운 글자죠. 저 글자는 무덤총이라는 글자인데, 이거는 무덤총입니다. 무덤총. 네. 그래서 회총 그러면은 조개무덤. 옛날 사람들은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예, 자기들이 수렵이나 채취할 때는 먹거리를 구하기 쉬우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거주지를 정하고 많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개무지, 즉 조개무덤이 있는 곳이 많죠. 부산 가면 동삼동 조개무지, 역사책에서 보면 비올 겁니다. 그래서 패총 그러면은 조개무덤, 우리말로 조개무지. 그 다음에 이게 돈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왜 돈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을까? 저기 그림을 그려놨는데, 제가 여기 물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런 조개가 있죠. 요 조개는 원래 옛날 이 글자를 만든 시대 중국에서는 나지 않던 아주 귀한 조개였어요. 예, 양자강 남쪽이나 안 그러면 인도에서 가지고 온 만호조개라는 것인데, 중국이 진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하기 전까지도 은나라, 주나라에서는 주로 이 조개 가지고 돈 대신, 화폐 대신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돈으로 썼기 때문에
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폐물 그러면은 돈이 되는 물건 이런 뜻이죠. 귀한 물건. 자, 우리가 어머니들도 집에 가면은 폐물 많이 하시죠. 목에도 걸고 다니시고 손목에도 차고 다니시고 혹은 장롱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폐물, 금이나 은, 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배라는 말이 있는데 보배. 이 보배가 원래 보패에서 나왔어요. 이 보자는 이게 귀한 재물, 즉 보배보자입니다. 귀한 재물 보자인데 여기다가 패를 쓰면 보패가 되겠죠. 근데 이건 우리는 음을 읽기를 보배라고 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배는 중국음으로 빼이라는 음을 가지고 있어요. 빼이. 그래서 빼이를 줄이면은 배가 되기 때문에 보는 우리 음을 읽고 요거는 중국 음을 그대로 갖다가 보패가 아니고 보배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자, 잘 아셨죠? 다음 5번. 저기 보면 집을 이렇게 하나 그려놨어요. 이거는 밖에서 보는 집의 모습. 그래서 벽이 있고 지붕이 갖추어진 집을 집면, 지붕면이라고 합니다. 왜 면이냐? 이 면은 남면, 겉면, 얼굴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음은 이 면입니다. 자,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깥에서 봤을 때 저게 얼마나 큰지, 웅장한지를 밖에서 봤을 때 그 내용을 대충 합니다. 그래서 이 면자는 겉면자이기 때문에 겉에서 본 집의 모습, 그래서 음도 면입니다. 근데 이 글자는 우리가 낮자로 쓰지는 않고 다른 글자와 합쳐서 쓸 때만 쓰는 부수자입니다. 다음 6번. 나무 목자.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글자. 한자에서도 나무 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고 줄기 밑에 뿌리 이렇게 있죠. 이게 나중에 이렇게 나무와 줄기, 뿌리, 가지만 그려서 나무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도 금방 보면 아시겠지만은 나무 줄기, 가지, 뿌리도 있는데 왜 잎은 하나도 없지? 왜 그랬을까요? 이건 잎이 없다는 것은 가을이 지나고 나면은 겨울 되죠. 그러면 겨울에 여기 가지에 달려있는 잎이 처음 다 떨어지고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그린 사람이나 혹은 그런 지역은 사계절이 뚜렷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그런 곳이구나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만든 은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사계절이 뚜렷한 겨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나무, 목 그랬는데 이 목이라는 음도 어디서 나왔을까? 자, 봅시다. 우리나라 말에 목이라는 음이 어디 있죠? 얼굴 밑에 보면 이게 목이 있어요. 그래서 목 그러면은 소리도 에서 목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목도 소리가 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음도 목입니다. 나무의 특징은 뭐냐 되면은 사람이 손을 대지 않는 이상 땅에 이렇게 뿌리를 박고 그 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죠. 뻣뻣하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신체 가운데 목은 다른 신체와 달려서 항상 뻣뻣하게 지자리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팔, 다리, 머리, 허리, 처음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죠. 근데 목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목을 돌린다고 그러는데 목을 돌리는 게 아니고 머리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목자는 우리 음에, 즉, 머리 밑에 있는 목과 똑같은 음입니다. 빳빳하다,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나무, 목, 소리도, 목에서 나는 소리다. 그래서 목석 그럼 돌석자죠. 나무나 돌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러고 나무나 돌이 말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말도 못하고 항상 뻣뻣하 있고 그런 사람, 그래서 목석 같은 사람, 무뚝뚝한 사람을 목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면은 무명이라는 뜻이 있는데, 무명, 우리가 많이 들었죠. 무명배. 그런데 그런 무명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자, 무명을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목면인데 이걸 왜 무명이라고 했을까? 무명.
자, 이거는 나무목, 방금 배우는, 이건 면자는 소면자입니다. 소면. 면화할 때, 소면자예요. 즉, 목면은 나무에서 솜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재료죠. 근데 이거는 무명. 목자 왜 물어봤을까? 자, 이 목자는 중국어를 하면은 무라는 의미 나오고, 이 면자는 미엔. 그래서 무미엔. 이렇게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무면을, 중국음을 그대로 우리말로 무면을 갖다가 면을 줄여서 빨리 하다 보니까 무명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 중국음을 그대로 갖다 붙인 거다. 근데 여기 보면은 무명 해놔놓고 광목이라는 이 광자는, 광목이라는 광자는 넓을 광자죠. 그래서 광목천 그러죠. 이거는 빳빳한 무명을 넓게 이렇게, 예, 보통 배보다 넓게 만들어서, 예, 사용하는 걸 광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음은 목자도 있지만은 목에서 기역자를 탈락시켜버리고, 자, 목에서 기역자를 탈락시켜버리면 음이 뭐가 나오죠. 또 이 뒤에 과자는, 이거는 외과자입니다. 참외가, 수박, 오이, 즉 덩굴식물에 이렇게 덩굴식물에 참외가 하나 달랑 열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음이 과자, 참외 과자입니다. 지 혼자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음을 하면은 목과로 소리 나야 되는 게 맞겠죠. 목과. 아니, 나목자니까. 근데 목과로 하면은 발음이 좀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발음을 내기 위해서 그걸 활음조라고 그러는데, 밑에 기역을 빼버리고 모가로 하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말이 상당히 많죠. 근데 왜 모가를, 참외과자를 만들었을까? 네, 참외는 이렇게 방금 설명드렸지만은 덩굴식물에 이렇게 하나, 덩굴 하나에 열매가 하나씩밖에 안 열려요. 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에 줄기가 있고 가지에 이렇게 하나씩밖에 안 열려요. 그럼 모가 색깔이 어떻습니까? 참외처럼 노랗죠. 그래서 나무에 참외처럼 노란 열매가 가지에 하나씩만 매달린다. 그래서 이거는 목과가 아니고 우리말로 모과 이렇게 읽는 겁니다. 예, 시험 칠 때, 어업 같은 거 시험 칠 때 이게 자주 나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 목처럼 늘 뻣뻣하고 지저귀에 서 있는 나무 목 소리도 우리 목에서 나오기 때문에 목이라고 한다. 자, 7번은 뭘까요? 돼지 시절을 그랬는데 이 돼지는 무슨 돼지냐면은 멧돼지. 멧돼지 꼬로 산돼지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이 멧은 말 그대로 산자는 우리말로 매산 혹은 매산 이 두 개가 다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매는 말 그대로 매 꼬로 산이죠. 그래서 멧돼지는 산돼지, 산에서 사는 돼지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멧돼지 따로 산돼지 따로가 아니고 동일한 말이다. 하나는 한자고 하나는 우리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봅시다. 여기 돼지 모습을 그대로 그렸죠. 돼지 특징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넓적한 코, 예. 여기 보면은 꼬리는 짧고 몸은 뚱뚱하죠. 다리도 짧고 그 다음에 넓적한 입에다가 코는 깁니다. 이게 지금 이 글자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 글자 이렇게 됐어요. 요 뒤에 튀어나온 부분은 돼지 털은 상당히 빳빳하죠. 다리 짐승에 비해서. 그래서 보통 아주 빳빳하고 뻣뻣하고, 예, 자기 주장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돼지 털처럼 뻣뻣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저렇게 쓰는 거예요. 자, 쓰는 순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씁니다. 돼지시. 그 돼지라는 동물은 잘 아시겠지만은, 예, 눈이 돼지가 누워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높이는 보지 못해요. 자기 키에 맞춰서 수평으로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상대를 쳐다보고 상대가 자기를 공격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 상대가 호랑이든 곰이든
누구든 요즘 말하면 땡거든 그대로 달려야 씩씩거리면서. 그래서 음도 시예요. 씩씩거리면서 달려들기 때문에 씩씩. 이거 글자 기억 탈락, 받침 탈락 시켜버리면 시가 나죠. 화살처럼 빠르게 그냥 달려듭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시속 아무리 빨라도 시속 2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돼지는 시속 60k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한 3배 정도 빠르죠. 빠르기도. 그래서 돼지처럼 달려드는 것을 우리는 시돌, 이 돌자가 갑자기 달라든다, 부딪힐 돌, 갑자기 달라들 돌자입니다. 그래서 시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주로 지금 흔히 쓰기로는 저돌적이라 할 때 이 저자도 멧돼지죠. 산돼지 저자예요. 산돼지처럼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바꾸기가 없어요. 되는 대로 막 니 죽고 내 살자는 식으로 달라드는 걸 저돌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돌, 저돌, 이 돌자는 갑자기 달라들 돌자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걸로 끝내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안녕히 계세요.